지난주 도영은 자신의 불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찬희 사건을 숨겼는데요. 하지만 여울의 집요함으로 진실이 밝혀집니다. 또한 자신의 남편 지용이 지선과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여울. 둘의 관계에 대해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한 여울은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있던 나윤에게 상담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나윤과 지용의 관계인데요. 또한 나윤은 이찬과 여울의 등장이 불쾌한 듯 이찬이를 가둔 후 경고의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초반부터 반전으로 시작된 드라마 하이클래스. 서로의 관계가 의심스러운 가운데 비상광의 오해 리뷰 시작합니다. 여울의 집에서 여울이 가지고 있는 자신과 같은 원피스를 입어보는 나윤. 여울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여울에게 살인자라 말하는 나윤은 자신이 죽이고 싶다 말했던 사람이 여울임이 밝혀집니다. 한편 학교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제인이와 이찬이. 잠이 든 이찬이와 달리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제인이는 이찬의 가방에서 자신의 아빠 사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지용입니다. 그리곤 자연스럽게 지용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버린 제인이. 그 안에는 지용과 나윤 그리고 제인이 함께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제인이는 역시나 지용을 자신의 아빠로 말하는데요. 하지만 왜 이찬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지, 자신의 아빠가 친구의 아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다 교실 밖으로 나오게 된 제인은 선생님 데니오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고민을 말하려다 망설이는데요. 제인이 가지고 있던 비밀폰을 데니오가 발견하게 되며 그 안에 있던 여울의 남편 지용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데니오는 우리의 상상대로 여울을 도울 파트너가 될 것 같네요. 다음날 바다로 나온 나윤과 여울. 또다시 지용이 사라졌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자신을 믿어달라던 지용의 말을 믿고 싶었던 여울에게 그것이 전부였는지 묻는 나윤. 역시나 여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또다시 남지선은 여울과 이찬이를 쫓아내기 위해 엄마들과 모여 작당 모의를 시작하는데요. 여울 역시도 절대 지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지선의 작전이 성공할 수 있게 될까요? 남지선의 뒷조사를 하고 있는 여울. 불륜관계라는 사실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용의 폰을 찾아 헤매던 여울은 이찬이에게 물어보지만 핸드폰을 잃어버린 사실을 들키게 될까 두려워 보지 못했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한편 남지선은 여울을 내쫓기 위해 이사장과 만나 PTA를 진행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후 나윤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나윤의 미술관으로 찾아온 남지선. 나윤은 지선에게 오히려 여울의 뒷담을 시작하며 뒤통수를 치고 있는데요. 또한 자신의 잘못까지도 이야기하는 지선의 말에 PTA 학부모 서명서를 받아내기로 약속합니다. 그날 밤 나윤은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 지용의 죽음 혹은 행방에 대해 조사하던 자료들을 살펴보다 서명서 1번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곤 잠이 들지 못하는 제인이와 이야기를 하러 들어왔는데요. 제인이는 이찬이에게 있던 아빠 핸드폰과 사진을 보았다며 나윤에게 둘의 아빠가 같은 것인지 묻기 시작합니다. 이찬이는 6월생 그리고 제인이는 4월생으로 자신의 동생인지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또다시 반전이 나오게 되네요. 사실 여울보다 지용과 먼저였던 나윤. 나윤이 불륜 상대가 아닌 어쩌면 여울이 불륜 상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윤은 자신의 남편 지용이 바람난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하려 했지만 어느 날 여울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복수를 시작하려는 것 같네요. 한편 여울은 남지선이 PTA를 열어 이찬이를 퇴학시키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사장의 전화를 받은 여울은 차를 타고 가던 중 도로에서 뺑소니를 당해 쓰러져 있던 애순을 발견하고 도와주게 되는데요. 범인을 찾는데 도와주겠다고 말하지만 끝까지 거절해버리는 애순. 하지만 애순에게서 증거품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지선의 큰아들 준모의 짓이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여울은 증거품을 찾기 위해 준모의 뒤를 밟았고 지선이 몰래 버린 증거물을 발견하게 되며 범인은 준모로 확실해졌습니다. 또한 애순을 돕겠다던 여울을 대신해 이찬이를 집으로 데려간 나윤.
하지만 이찬이의 태학 서명서를 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접어버리는 이찬이와 제인이, 그 비행기를 여울에게 건네는 이찬이까지. 여울은 태학 서명서로 인해 결국 자신의 편이라 생각한 나윤의 배신을 알게 될 듯 싶네요. 준모의 과거와 현재 뺑소니 사고를 알게 된 여울은 결국 남지선을 협박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찾아왔는데요. 이찬이를 자꾸만 건든다면 자신 또한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드디어 PTA가 시작되고 이사장은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위원회로 송여울 변호사를 위촉하기로 했다 전달합니다. 사실 송여울 변호사를 추천한 사람은 남지선이었는데요. 결국 남지선 역시 자신의 아이로 인해 고개를 숙이게 된 모양입니다. 준모를 이용해 이찬이를 지키려던 여울은 자신의 남편에 대해 남지선에게 정확하게 말해달라 말하는데요. 하지만 단순 투자자와 피해자 관계였는데요. 남지선은 지용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후 여울은 준모를 가지고 합의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여울은 PTA 법률자문위원회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PTA가 끝이 나고 남편에 대해 뒷조사를 해주던 사람이 문자 한 통을 보내오는데요. 낯선 곳에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라는 메시지. 그리곤 이찬이가 선물한 종이 비행기에서 이찬이를 쫓아내기 위한 서명서 위에 가장 먼저 적혀 있던 나윤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사물함 가득 여울의 사진을 붙여놓은 데니오. 조심하라는 가까운 사람. 과연 나윤뿐인 걸까요? 드디어 나윤의 정체에 대해 가까워진 여울의 모습으로 드라마 하이클래스 5회가 끝이 났습니다. 비상강의 내피셜대로 역시 남편 지용의 여자는 나윤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제인이까지. 6화 예고에서 나윤은 여울에게 왜 자신이 먼저였다 생각하냐며 화를 내는데요. 아이들의 생일로만 비교해 보았을 때 역시나 나윤이 먼저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6회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윤의 정체를 여울이 모두 알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데니오일 듯 보이는데 데니오는 과연 어떤 관계성이 있는 걸까요? 변호사로 활약하던 여울이 언젠가 크게 도움을 주었던 것인지 자꾸만 여울의 주위를 맴돌며 스토킹하듯 사진으로 도배를 해놓은 데니오. 살짝 무서우면서도 크게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윤은 너무도 쉽게 정체가 드러났지만 결국엔 나윤과 여울은 지용의 죽음에 관하여 밝혀내기 위해 서로 협력할 듯 보이는데요. 화해보단 단순 협력이 맞을 것 같네요. 국제학교라 그런지 마인드가 아주 헐리우드급인 듯 보입니다. 나윤의 정체가 생각보다 빨리 공개되며 지용의 실존 미스테리만 남겨져 있는 드라마 하이클래스. 과연 6회에서 나윤과 여울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찬이는 이대로 국제학교에서 쫓겨나게 되는 걸까요? 비상강은 내일 이 시간 6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